주말에 점심 3회전을 치고 저녁 3회전을 쳐가지고 목표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루에 5회전을 쳐가지고 100명을 받았는데 목표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객단가가 10,000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 분은 지금 뭘 먹고 사실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모이고요. 나이는 85년생 39이고 요리는 약 15년 정도 해오고 있고요. 저는 우재호라고 하고요. 요리 경력은 1년 됐습니다. 직장 생활은 7년 정도 해왔고요. 오프라인 마케팅부터 영업관리직 위주로 경력을 쌓아서 당장 작년까지도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 총 3가지고요. 감자 라멘, 그리고 새우 번, 그리고 새우 덮밥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두 번째 창업 인큐베이터입니다. 1편 하신 분들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조금 조합이 특이합니다. 원래는 이 창업 인큐베이터 시청하신 분들이 다 일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오늘은 무려 15년 경력이 심지어 미슐랭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과 팀을 짜신 분은 또 이제 요리 경력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갭 차이가 거의 15년이 나잖아요. 이 팀이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지가 너무나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잘 될까요? 음식은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리복 입고 오신 분은 처음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다 티셔츠만 입고 오셨거든요. 확실히 경력이 좀 티가 나시네요. 가까이 오시면 되고요. 네. 저는 오늘은 되게 좀 특이한 조합이어가지고 요리하신 지 1년? 네, 됐습니다. 요리하신 지? 15년 정도 왜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보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팀이 안 결성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력이 비슷해야 좀 팀이 맞는데 네, 맞아요. 또 오늘 도전하시는 메뉴가 원래 하시던 메뉴는 또 아니더라고 들었어요. 네, 전공은 아니지만 네. 왜 하필 전공이 아닌 거를 하시는 건지 뭔가 입김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일하셨던 데는 이제 미슐랭 기반 레스토랑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죠? 저는 이제 데이비드 챙이 네. 운영하는 모모푸크라는 토론토에서 토론토에서 하셨군요. 사실 저는 이 매장을 알아요. 셰프님도 알고. 네, 만나 뵌 적도 있고 실제로 모모푸쿠가 2004년인가 5년에 뉴욕에 열렸을 거고 제가 6년도에 갔어요. 벤이랑 같이. 네. 왜냐면 그때만 해도 K푸드가 되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때 해가지고 굉장히 대박이 났었어요. 미드에 엄청 많이 노출됐고 파는 거는 보쌈 이런 걸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 보쌈 플래터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너무나 신기한 거였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삼겹살에다가 쌈 이렇게 차려놓은 건데 외국인들 눈에는 진짜 휘둥그레했던 거죠. 이런 음식이 있었나? 같이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누들바 이런 것도 열렸고 디저트바도 열렸고 밀크바 이런 것도 열렸었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오픈을 한 데였고 전공은 프렌치 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그 네. 토론토에 있는 조지 브라운 네. 대학에 나와서 같은 때 나오셨네요. 네. 아 근데 솔직히 대학교가 저렇게 좋은 추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가 항상 저를 이제 노동력 착취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실습을 하면은 재료비 분명히 내가 학비로 낸 재료비인데 보통 그걸 밥 먹으러 가라고 싸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페테리아로 가져가지고 바로 내가 만든 걸 바로 팔고 점심시간에 이거 방금 내가 만든 건데 왜 이거를 왜 5달러를 주고 사 먹어야 되지? 되게 열받는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메뉴 오늘 도전하신 메뉴는 일식이에요. 일식 기반을 둔 퓨전이라고. 약간 섞은 건가요? 예. 프렌치와 일식이 섞인? 예. 제가 이제 메뉴표를 쭉 봤는데 감자 육수란 게 있더라고요. 예. 감자 육수 저는 처음 듣는 거여서 예. 처음에 이걸 만들게 된 취지는 그 비건 메뉴를 약간 메뉴를 만들다가 이제 감자 육수가 나오게 됐고. 채소 육수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감자 육수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끓이는 육수 중에 무를 넣어가지고 무육수, 무다시마 이렇게 끓이는 기본 육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처음 먹어보니까 좀 신기한 느낌이 있고 이제 1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1년 차입니다. 보통 1년 차에 창업 안 하거든요. 이거 누가 바람을 집어넣은 거죠? 1년 하면 사실 그 매장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기간인데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지분은 5대5로 넣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누가 봐도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맞는 역할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 지분은 같이 넣었으니까 이제 수익 같이 먹는다. 약간 다른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네. 좀 더 운영이나 아니면은 CS 쪽 관련된 네. 그런 쪽엔 좀 더 제가 지분을 가져오고. 원래 마케팅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바이럴 마케팅도 그러면 네, 제 이제 또 인맥을 이용해서 전문이네요. 뭐 전문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왔으니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은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SNS를 통한 홍보가 거의 맛집의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네. 중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오늘 보여주실 음식은 어떤 음식이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음식은 새우 덮밥이라는 음식이고요. 새우 덮밥.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감자라면이 좀 워낙 특이해서 후킹 네. 포인트가 되면은 유입하는 고객님들 중에서 아무래도 밥을 또 좀 찾으시는 있죠.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밥 요리를. 밥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진모님은 뭘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새우 번을 만들 거고요. 새우 번. 새우 이제 화번을 이용해가지고 아, 요게 또 이제 모모푸크 시그니처 음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포크번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원래 삼겹살 들어가고. 거기에 시그니처는 아무래도 폴번이었는데 아, 그죠. 여기 새우를 바꾸셔가지고. 새우를 이용해서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새우도 테린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수비드를 해가지고 아, 시어링을 여기서 할 겁니다. 이것도 포크번도 저는 이제 같이 일하던 셰프가 또 먹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거 따라해보겠다고 저보고 저 찐빵 만들어 달라고 엄청 저희도 어찌 보면 번- 되게 그 인종차별적 발언인데 너 아시아니까 찐빵 만들 수 있지 않고 이러고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지.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냈었어요. 막 오이랑 당근도 피클 내가지고 자기는 50개씩 팔린다고 해가지고 찐빵 50개 만들어 놓으면은 한 10개 팔고 나머지 40개 남아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오픈하실 생각이세요? 성수동 뚝섬 주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수동이 또 요새 좀 핫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고객층이 한 20, 30대 조금 객단가를 낮추는. 네, 직장인들 식대 위주에 좀 맞추는 전략을 좀 가져갔고요. 근데 성수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요새 많이 가봤지만 약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말 점심 장사만 하는 데와 그렇죠. 술 장사하는 데로 나누거든요. 네. 왜냐면 거기가 또 워낙 SNS로 요즘 핫한 곳들이 많이 열었기 때문에 네. 가격대가 좀 갈리는 편인데 그래도 약간 직장인 가격대에 맞추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창업 자본금 지금 여기 1억을 적어두셨는데 이거 제가 표를 다 보고 왔거든요. 아, 네. 그 욕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조금 낮게 맞게 좀 약간 현실감 있게 가게 됐습니다. 현실감 있다. 근데 너무 현실감이 있어서 미리 좀 맞으면은 데미지가 덜하지 않을까. 지금 전체 수익 계산하신 거 보니까 네. 저희 막내 급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취직을 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도 저 안 그래도 좀 지원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게 거기서 걸려나 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직원 뽑을 때 미니멈 5년이었어요. 아, 근데 요새 저희는 비경력자도 뽑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조금 창업이 빠그라지면 저희가 확장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어차피 앞에 주방이 좀 노는 게 있거든요. 오픈하면 약간 홍보 방안 같은 거는 머릿속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홍보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직장인 식대를 넣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런 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봤고 아무래도 직장인 대상이다 보니까 그 지역 SNS 바이럴 제가 과거에 했었던 일들을 약간 이용해서 약간 홍보를 하는 방안을 요리를 하시면서 못 하시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네. 제가 일부러 하는 거긴 한데 숙련도 테스트에 원래 잘 되면은 말하면서도 그냥 척척 나오거든요. 음식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야기를 굉장히 하시면서도 음식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4분 정도 걸려서 4분 30초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새우버는 나왔고 덮밥이 나오고 있고요. 5분 15초 정도. 음식이 나오는 속도는 식당에서 나오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맞추신 것 같아요. 프라이빗 다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원래는 이제 퍼포레이드 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거 찜기가 없는데 지금 찜기를 만드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찜기 없어요. 원래 대용 찜기가 없는데 네. 이거 찜기를 만드셨어요. 밑에다가 물을 깔고 하셔가지고 세팅을 다 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짬바가 어디 안 가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가장 최상입니다. 지금 찜기 다 그 상태에서 한번 쪄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찌는 거거든요. 찜기에 넣고 그러면 바로 이제 수분 머금고 애가 팽창하면서 보드러워지기 때문에 찐빵집 가면은 보통 찐빵 사면은 바로 수증기에 넣어가지고 해주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세팅이 다 잘 돼 있고 지금 아이스베스 다 돼 있고 건들 게 없는데요, 저는.
어제부터 와서 육수 끓이시고 세팅하셨다고 들었어요. 육수가 좀 오래 걸리다 오래 보니까 걸려서 실제로 매장에 창업을 하시면 약간 그 밑준비를 하시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육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업 시간은 11시 반. 네, 그렇다면은 2시간 전 정도 온다면 세팅과 모든 것이 다 마무리 아 충분히 그래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9시 반 정도 9시 시작해도 괜찮겠다 정도? 영업 종료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 처음 짰을 때는 9시 종료로 생각을 했고요. 밤 9시. 네. 성수동에서 좀 이르긴 한데요. 술을 위주로 파는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아니라서. 네, 성수동 주변에 저희가 약간 포인트로 잡았던 게 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유 오피스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직장인들이 저녁 식대를 좀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정도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2시간 근무네요? 네,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주 며칠 여세요? 6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6일 여세요? 야, 요새 그 시대적 흐름은 주 4일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2023년이거든요. 주 4일을 하면은 저희가 본전을 뽑으려면 직원들은 5일 가겠지만 저희는 6일 가요. 아, 6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장 크기는 한 20석 정도로 보셨다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몇 분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총 운영 인원은 저희 둘이 네. 할 거고요. 네. 홀을 저희가 지금 방식을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사실 점심 식사 시간이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은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것인가, 혹은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서빙을 할 것인가에 여러 대한 가지 고려하고 계시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면도 지금 나오는데 시작하시고 나서 이것도 5분 30초가 안 걸렸어요. 6분 전부 다 6분 미만으로 나왔고 서비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가 사실 지원하신 어느 팀보다도 맛에 좀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하긴 한데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네. 뜨거울 때. 이거 이제 한 포션에 2개가 나가는 건가요? 예. 7,000원에 가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밥은 어떻게 먹을까요? 가운데 술안을 터트리셔가지고 같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비비진 않으셔도 되고요. 네, 조금씩. 조금씩 떠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와사비도 준비해드려서 와사비도 기호에 맞게 조금씩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덮밥은 누가 개발한 메뉴일까요? 제가 했습니다. 재훈님이? 네. 아이디어가 나왔고 제가 약간씩 이제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하고 약간의 그 정도로 대부분 이제 재호 씨의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일식풍인데 좀 새우 맛이 좀 강하게 나는 덮밥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에비 프라이돈이 많은데 새우튀김? 네. 새우 튀김보다는 볶은 새우나 아니면 좀 삶아진 그 새우의 탱글한 식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덮밥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새우 소보를 약간 변형을 하면서 만들게 네. 됐습니다. 완전 한식이네요. 그쵸, 약간 일식 터치만 들어간 약간 한식에 가깝다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마늘 맛 엄청나거든요 지금. 네. 입에서 마늘 맛이 막 터져요. 그래서 한식이 되었다. 근데 새우 식감도 좋고 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요거는 중간에 사워크림 같은 게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섞으면 되는 건가요? 예, 국물 맛을 먼저 보셔도 되고 네. 보신 후에 감자 육수죠. 예, 감자 육수 맞습니다. 감자 육수와 타레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럼 약간 쇼유라면 같은 쪽이네요. 아무래도 간장 베이스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국물이 확실히 감자라 가지고 전분기가 있어서 그런지 좀 무거운 느낌이네요. 찐득찐득한 느낌이. 울면 이런 정도가 아닌데 좀 감기는 느낌이 있네요. 감자는 이제 히코리 스틱 아까 전에 튀긴 거고요. 네. 그리고 시금치랑 굴소스 그리고 마늘 좀 넣어서 볶았습니다. 요거는 그 감자인데 감자를 되게 얇게 채 썰어 가지고 튀긴 거거든요. 요거는 그 과자도 있습니다. 네, 히코리 스틱이라고. 네, 실제로. 이 라면은 판매가를 얼마에 책정하셨어요? 1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10,000원이요? 이거 비건 메뉴인가요, 그러면? 고기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고기가 전혀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워크림, 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완벽한 비건은 아니지만 사워크림도 빼도 충분히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에 계란 들어간 걸까요? 이거 들어간 들어갔을 것 거 같습니다. 예. 애고 누들인 것 같긴 예. 한데. 알겠습니다. 우선은 좋았던 점은 오픈을 하시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한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착착 맞춰서 나오고 세팅 같은 것도 본인 주방이 아니셨을 텐데 임기응변 해가지고 다 세팅을 해놓으신 것도 되게 확실히 경력인 경력이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느꼈고요. 음식을 먹고 나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저는 입맛이 굉장히 현실적인 입맛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막 미식가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좋아할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식당도 또 운영을 해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되게 대중의 입맛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51%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봤을 때 세계를 음식 먹고 가장 맛있었던 게 뭐냐면 덮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자기 주장이 있어요. 나는 새우다. 네. 나는 마늘이다. 나는 덮밥이다. 나는 이렇게 계란을 깨서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는 아이다. 확실히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손이 들어간 거에 비해 가지고 임팩트가 낮은 게 저는 약간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새우를 쓸 수도 있었고 새우를 그냥 대충 다져가지고 완자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었지만 이 새우 테리를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거치는 시간이 꽤 손이 많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먹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생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먹었을 때의 맛이잖아요. 새우버거 패티인 거예요.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에요. 폭번을 하시던 데에서 분명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노하우나 이런 거 알고 계셨을 텐데 오히려 그거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원래 해오시던 거였고 인기 메뉴였기도 하고 본인만의 색깔을 넣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패티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라 가지고 예. 돼지고기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왜냐하면 셰프님께 기대가 크니까요. 새우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강점이자 단점이 되어버렸지만 새우 테린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수비드하고 그리고 시어링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맛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어봤는데 라면을 먹고 나서 느꼈어요. 왜 굳이 이쪽으로 가시지? 원래 하시던 게 일식 쪽이 아니잖아요. 이거 3개를 딱 먹고 나서 다음에 왔을 때 뭐 시킬래 하면 저는 사실 덮밥이거든요. 들어간 정성이 굉장히 많은 건 알겠으나 시장에 나갔을 때 감사를 느낄 정도가 지금 겉으로 표현되는 건 없어요. 국내에서 라면에 대한 스탠다드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일식 라면에 대한. 어찌되었든 간에 퓨전이 되었지만 기반은 일식이란 말이에요. 육수에 면을 넣고 고명을 얻는 형태. 일본식 라면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고 실제로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게 비건 요소 뭐냐면 씹을 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게 키코리 스틱도 있고 유부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하지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일단 차슈, 돼지고기 또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튀긴 새우. 대부분의 일본 라면은 육수가 동물계니까. 네. 물론 어패류계도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닭육수 아니면 돼지육수기 때문에 고명으로 나오는 것들은 닭고기 아니면 돼지고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뭔가 씹을 만한 게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비건을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비건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봤을 때 비건이 아닌 고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건 전문 레스토랑이 아닌 이상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셰프님이 굉장히 요리를 잘하시고 실제로 음식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센스도 있으시고 본인의 장점이 조금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게 좀 아쉬워요. 가격대가 지금 다 어떻게 되죠? 덮밥 10,000원, 라면 10,000원, 그리고 7,000원입니다. 그죠? 이게 가격대로 보면은 이제 먹을만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딱 먹었을 때 맛있다? 근데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재방문할까? 그 요소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셨을 때 아까 주 타겟층이 거기서 근무하시고 계신 직장인들이 이러려면은 먹었을 때 땡겨야 되거든요. 이거 맛있다. 다음에 또 와야지. 밥은 땡겨요. 밥은 또 올 수 있겠어요. 나머지 2개 메뉴가 근데 이거는 셰프님을 대변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자극적인 거 달거나 짜거나 극과 그런 것들이 제가 했던 뭐 프렌치라던가 그런 메뉴들보다는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저도 그거에 생각을 두고 메뉴들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그 중간점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타겟으로 하시는 나이대가 20대, 30대잖아요. 연령층이 올라가면 사실 기본적으로 슴슴한 맛, 재료에 치중된 맛, 담백한 맛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20, 30대는. 그냥 아주 대표적으로 소셜 같은 데 올라오는 음식들을 보면은 단순한 건 없습니다. 어느 맛의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음식이 아니면은 환호받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경험하면서 그냥 얻게 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팔면 먹힙니다. 제가 봤을 때 모모후쿠가 처음에 먹혔던 것처럼. 근데 모모후쿠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혔지만 그거 그대로 들고 와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팔았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는 안 팔려요. 한국에는 원할머니가 있고 수많은 족발보쌈집이 시장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네임드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비주얼이 있고 저는 뭐 셰프님의 경력을 막 무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지 시장에서 먹히는 거는 그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저도 다른 셰프님들 레스토랑도 많이 가보고 저도 그런 거를 추구했던 분과 함께 일했고 그 과정에서 되게 괴리감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했던 거를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들어서 그거는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처음에 하시면 나는 이렇게 맛있는 육수 내가 배웠던 거 정말 정성스럽게 감자 육수 내고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왜 이렇지 하면은 사실 되게 자존심이 깎이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객분들은 사실 주방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간 게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은 아예 달라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저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했고 저 회사에서 5년을 근무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력이 15년인데 새로운 매장에 오는 저는 경력이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에서 아무리 잘 됐던 식당에서 일을 했고 거기에 경험이 있다고 해도 거의 다른 시장이거든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실수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또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인간이란 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하고 싶은 걸 하실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도 얘기를 해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저는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애둘러 말하느라 어려운 입장이지만 음식이 조금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요. 이 가격대에서 그 자극점을 찾지 못하면 3회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히 표를 못 보셨겠지만 이분들은 주말에 점심 3회전을 치고 저녁 3회전을 쳐가지고 목표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루에 5회전을 쳐가지고 100명을 받았는데 목표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객단가가 10,000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 분은 지금 뭘 먹고 사실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100그릇 만들려면요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하루 매출이 83만 원? 그거 안 되거든요. 진짜로 연명하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매장 연명. 사실 창업의 목적이 무조건 다 돈인 건 아니거든요. 창업의 목적 중에 큰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맨날 월급 직원으로 있으니까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나의 이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서 창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면 그냥 꼬꾸라지거든요.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그 고객 100명을 팔아가지고 목표 매출이 80만 원 나오는 것 자체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당이 생기는 걸 저를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속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올 때 목표를 지금 80만 원 정도, 평일에는 40만 원대를 지금 목표로 사업을 구성하셨어요. 지금 목표하시는 월 평균 매출 자체가 2천만 원이 되지 않아요. 2명이 운영을 하는데. 그럼 한 달 있다 사라져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방을 빼야 되는 걸요. 그냥 그거를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계산을 다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유튜브 같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면 안 팔릴 때가 있어요. 그럼 현타가 옵니다. 그 프로젝트를 접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거. 근데 그냥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들면 이게 심지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결과값 때문에 신이 나요. 거기서 또 모티베이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느 쪽도 모티베이션이 생기지 못하는 식당이 될 수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 마음껏 드시라고 가격도 낮추고 우리 마진도 줄였는데 손님이 없다? 진짜 최악이에요. 이건 돈도 못 벌고 내 만족도 못 느끼고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고 되게 총체적 난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매장에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드리잖아요. 그때 피드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똑같은 메뉴를 내면은 조금 아쉬운 코멘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폭번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키친바이아레에서 냈다면 크게 만든 다음에 삼겹살을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약간 좀 삐져나오게 오버사이즈드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되게 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뭐다. 사진 찍어보고 싶고 먹었을 때 맛이 쫙 오고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거 무조건 하나씩 시켜봐야 돼. 이거 무조건 시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먹었을 때는 그런 시그니처가 됐으면 좋겠다. 뭐냐면 오리지널을 만들어 보시고 하시던 매장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훔쳐와야죠. 저는 예전에 일하던 매장에서 훔쳐온 거 엄청 많습니다. 그거 훔쳐오려고 요리사들이 다 일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거 맛있으니까 나중에 내 거 열면 내가 해야지. 그리고 사업 계획표를 주셨는데 손익분기점이라 그러죠.
투자를 하면 상환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어. 근데 우리 한 달 순이익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개월을 일해야 1억이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이만큼을 묻어놓고 했는데 이걸 일단 회수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BEP 포인트가 지금 36개월로 왔거든요. 매장을 36개월을 운영해야 거기서 또이또이인 거예요. 딱 3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5회전 치고 일해야 3년이 지났을 때 내가 여기다 묻은 돈이 딱 나오는 거야.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좀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BEP 36개월이면 식당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요즘 진짜 공격적인 데는 12개월이면 뽑고요. 대박 매장 18개월이고 평균 24개월 미만이에요. 24개월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장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36개월이면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아무리 내가 일에 보람을 느껴도 2년 넘어서는 순간 이건 지속할 수가 없어요. BEP가 너무 깁니다. 그 기준을 조금 알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승화번님께 그 BEP를 작성하면서도 되게 제가 테이블 객단가도 굉장히 낮춰버렸었거든요. 네. BEP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잡는 게 가장 적정하고 내가 오너로 있을 때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인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36개월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몸만 축나고. 저도 지금 키친마이를 하면서 느끼지만 저희도 이제 패스로 3년째고 내년 말에 이제 36개월을 꽉 채워요. 저는 36개월 이후 여기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저희도 3년 계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서에 롤모델이 키친마이어였으면 한다는 거를 적어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 신메뉴를 내는 거 저한테도 엄청 스트레스인 거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신메뉴 내잖아요? 전에 그거 맛있었는데 왜 없애셨어요? 저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피드백이 저만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또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실 거예요. 또 일식이랑 접목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가지고 일식도 잘하시는 분을 또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프렌치 쪽도 경험이 있으시고 요리 또 기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쓰시는 거고 유튜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셰프님도 유튜브 올린 게 결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굉장히 기본 중심의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시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도 메뉴를 한번 평가를 받으시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국내에 오셔가지고 해외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본인 거를 선보이시고 정말 획기적인 거 많이 하셨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획기적인 걸 많이 하신 셰프님이고 그걸로 매장을 열었을 때 엄청 이슈가 되고 모든 요리사들이 거길 다 벤치마킹을 갔었을 정도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경험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할 메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발전이 된 메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적으로 조금 더 임팩트가 있는 맛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뭐 전부 다 갈아엎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맛이 드셔보시면은 기본기에 출중하고 요리 잘하시는 분이란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원하는 맛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펀치가 있는 걸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맛의 조화적인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딱 임팩트, 그 강함이 없었기 때문에 단조로운 그런 맛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정말 요리를 배워본 적 없는 먹어보기만 한 사람인 거고 셰프님 같은 경우는 거의 진 10대부터 현재 30대까지 요리를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공자가 약간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대중친화적인 맛을 즐겨왔던 저로서는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맛있지라는 일반인들끼리 하는 맛의 공식이라는 게 우스갯소리로 있듯이 마늘 다 때려넣으면 맛있어, 이건 달면 맛있지, 약간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전공을 하셔가지고 원초적인 맛과 그 소스의 본연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긋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항상 드린 얘기지만 제 얘기 정답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막 미식가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평균치. 제가 그냥 평균이에요. 저는 입맛 진짜 그냥 평균이에요. 저는 이거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평균적인 입맛을 가져서 저한테 맛있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맛있을 확률이 높은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균의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는 마시고요. 그것만 조금 감안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 음식을 내셔가지고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한 방을 위해 가지고 모으신 돈 끌어 당겨가지고 영끌하는 거잖아요. 영끌하는 건 잘 팔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저도 유튜브 처음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망쳤거든요. 할 줄 아는 걸 하니까 잘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저것 다 하죠. 그거 망치거든요. 망친 거 엄청 많거든요. 제 채널에서도. 서바이벌 하고 싶은 거 서바이벌 만들어서 완전 조졌거든요. 근데 상관없죠. 왜냐면 접고 딴 거 하면 되니까. 원래 하던 거 하면 되니까. 일단은 잘 팔리는 걸 하셔야 된다. 거기에 좀 표정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또 진행하시면서 뭔가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면 항상 또 얘기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예. 머릿속이 아까 말씀하신 이후로 아주 그냥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진심을 다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전체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씩의 변화는 줘야 한다는 필요성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